자, 이번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거 중학교 때 했었던 지구과학 파트 그 1, 2, 3학년 때 나왔던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대한 얘기들이 다 종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태양계, 뭐 태양계는 알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성이니 위성이 소행성이 이런 것들 어, 천체들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 태양계가 되는 거고,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 영향이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야. 이게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고 그 다음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구 태양계 형성 과정 우리 배웠었잖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권이 여러 개 층으로 나뉘면서, 그죠?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우리 마그마의 바다 기억나지? 그래서 무거운 애들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 뜨고, 그러면서 대기 성분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구 시스템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여기 구성 요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중1 때 배웠던 내용이죠. 뭐가 뭔지는 다 알 거야. 기권은 뭐겠어요? 공기층. 그죠? 그 다음 수권은 물. 그죠? 외권은 우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생물권은 생물들 얘기를 하고, 직권은 지구, 단단한 표면을 얘기를 하는, 표면이나 내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기권이야. 그쵸? 이게 중학교 때도 똑같은 내용 배우는 거야.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까지의 공기층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 때문에 30km 이내에 대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30km 이내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니? 질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권을 4개 층으로 나눠 놓죠. 그 4개 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였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그거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 놨고요. 그 각각의 층에 특징들이 있었지. 먼저 대륙권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했었지. 이렇게 이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륙권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표, 그러니까 그 밑에 층은 온도가 높아. 즉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 위에 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찬 공기가 있는 거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수증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기상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륙권의 특징이야. 대류현상, 기상현상. 자, 그리고 이제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성층권이야. 자, 이 성층권과 대륙권 사이의 경계면을 대륙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해. 경계면은 이름 보면 알겠지만 항상 밑에 층의 이름에다가 계면자 붙이면 돼. 자,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왜요?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외선 흡수 때문에 그렇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도 이용되는 거야.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왜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겠어? 자, 여기는 밑에는 찬 공기고 위에가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있어. 찬 공기가 올라갈 수가 없죠.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또다시 하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방출하는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찬 공기가 있다 보니 이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유성 동그라미 한번. 자, 유성이 요 중간권 부근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열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열권은 이제 여기까지 가면 거의 뭐 우주야. 공기가 매우 희박해.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크고. 오로라 동그라미 한번 해줍시오. 자, 여기는 기온이 상승하는 기간이야. 왜 그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라든가 각 권의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기권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기체가 있는 층이죠. 온실효과 일으켜줘서 연평균 기온을 이렇게 높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도 차단해주죠. 자, 유성이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죠? 태워버려, 마찰로 인해 태워가지고. 자, 이게 이제 지상의 생물 보호해주고요. 광합성이나 호흡에 필요한 산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이게 기권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직권이야. 자, 직권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직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의 약 깊이 6,400km까지의 영역. 그러니까 땅속 얘기하는 거야. 지표에서부터 땅속까지. 앞에서 배웠었지. 규산형 광물이 가장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규소와 산소,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요. 근데 직권의 성분으로는 이렇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철과 산소가 가장 많아. 직각에만 산소와 규소가 많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층상구조가 나와 있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기억나죠?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제일 겉부분이죠. 근데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죠. 자, 이 대륙지각이 두껍고 해양지각이 얇은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오히려 해양지각이 더 커.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게 되면 해양지각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지각.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자,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 자, 그 다음 핵인데 외핵과 내핵. 외핵은 액체 상태예요. 내핵은 고체 상태고요. 자, 그래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외핵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자기장을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 새록새록하지? 다 배웠던 거지, 그지? 자, 직권의 역할 보면 생물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고 서식처도 제공해주고요. 자, 그 다음 지형이나 분포에 의해 가지고 해수의 흐름이나 대기에 영향을 줘요. 화산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풍화, 침식 및 해저 화산활동으로 수권의 공급 물질인 염류의 근원이 돼요. 우리 그 바다 들어가면 바다에 이렇게 짠맛 나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여기 직권에서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휴.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권이죠. 자, 습권 그러면 흔히 물 생각하죠. 그죠? 지구에 분포하는 물 얘기해주는데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70%의 표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수 중에는 빙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권은 다 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빙하와 같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자, 옆에 보시면 수권의 분포 해수가 97.2%고요. 육수, 그러니까 육지의 물이죠. 육지의 물이 2.8%인데 그 중에 빙하가 또 2.15%나 돼요.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 강과 호수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 기억해줘. 자, 해수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빙하예요. 그 다음이 지하수고 그 다음 강과 호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수가 가장 많은데 이 해수의 그 온도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포냐? 깊이에 따른 분포.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의 온도 분포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깊이 들어갈수록 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겉부분이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층. 자, 제일 겉부분이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아요. 당연히 겉부분이 제일 높겠지. 근데 바람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 그게 혼합층이야. 그럼 바람이 강하잖아. 그럼 많이 섞이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자, 그 다음 수온약층인데 이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온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층을 얘기를 해줘. 자,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이 수온약층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여기 이 수온약층만 놓고 보게 되면 밑에는 온도가 낮고 위에는 온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찬물이 따뜻한 물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야. 수온약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해층과 혼합층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의 에너지를 교환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심해층은 뭐 수온이 매우 낮으면서 수온의 변화가 위도나 계절이나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해요. 계절이나 위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수온이 유지가 돼, 여기는. 오케이. 자, 수권은요, 태양 에너지 저장 역할도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수 순환에 의해서 지형도 변화시키게 되고요. 이 태양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필요한 물질 제공에다가 서식처 제공까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죠. 자, 다음 생물권. 생물권 그냥 살아가는 생물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외권은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을 해요. 근데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 밑줄 한번 쳐줘. 에너지 교환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 운석. 생각을 해봐. 우주에서 오는 건 운석 말고 없잖아. 그지? 음. 자,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이용되고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오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액이 운동하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진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더군다나 물도 존재하고 대기의 두께도 적절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외핵의 회전으로 자기장까지 존재하네. 자, 금성 같은 경우는 물이 증발, 그러니까 없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어버려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권끼리의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질 순환도 일어나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게 돼요. 같은 건끼리도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다른 건끼리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서는 무슨 예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에 상호작용인지 이런 거를 쓸 수 있으면 돼.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 해류. 바람은 기권이죠. 해류는 수권이 되는 거고. 사막의 바람에 의해 벗어 바위. 직권이죠. 기권과 직권. 이산화탄소를 제공. 이산화탄소는 기권이고요. 식물은 생물권이고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왔을 때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인지를 쓸 수 있으셔야 돼. 화산활동 그러면 화산활동은 직권이죠. 근데 기온이 변한다. 이게 대기권이 기권이 되는 거야. 사막은 직권이고 바람은 기권이죠. 그래서 황사현상 같은 경우에도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해저에서 직권이죠. 이거 해저 그러니까 바다 밑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해저는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직권. 자, 그다음 지진해일 해저에서의 지각변동이라 그랬잖아. 지각변동이 바로 직권을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진해일은 이제 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해일은 할 수 있겠지 이거. 얘네들도 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거예요. 또 똑같은 게 나왔어. 기권과 기권, 기권과 직권, 뭐 수권 각각의 상호작용의 예 해가지고 또 예시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 예시들 그 표를 보면서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건 외권이야, 외권. 자, 태양에서 방출한 입자가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에
충돌하면서 오로라를 발생하는 거. 외권과 기권 사이의 일이죠. 유성체가 대기 오다가 타는 것도 역시 외권과 기권이죠. 자외선, 성층권에 흡수되는 것도 역시 외권과 기권인 거죠. 지구 자기장은요. 지구 외핵에서 자, 외핵이니까 이거는 직권이고요. 자기장은 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외권이죠. 근데 식물은 생물권이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권들을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기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권은 자외선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수 현상을 일으켜주죠. 자, 그리고 유성체도 차단을 해줘요. 자, 직권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에 모였던 대륙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그죠? 그 복잡한 해류가 복잡해지면은 해류가 복잡해지면서 기후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수권 같은 경우에는 원시 바다가 생성된 후 이산화탄소를 녹이죠. 이산화탄소를 녹이면서 온실효과를 방지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 생명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했죠. 자,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을 하는 애, 호흡을 하는 애, 뭐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권도 태양에너지 흡수해주고, 그죠?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이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전혀 안 어렵지. 자, 거기 1번 칸에 볼까? 대륙권이죠. 2번 칸은 멘틀이죠. 3번 칸은 수온 약층이고 4번 칸은 생물권이고 5번 칸은 외권이 되죠. 오케이, 7번까지 한번 해보자. 7번까지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중력, 2번에 니은, 기억, 미음, 리을, 디귿, 3번에 A 대륙권, B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4번은 OXO, 5번에 BAC, 6번에 OOXX, 7번에 기권, 생물권, 직권. 틀린 거 있어? 6번에 3번 지구자기장은 자외선을 차단. 자외선 차단은 오존층이 하는 거지. 응? 오케이. 또 없어? 오케이, 다음 거. 그럼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뭐고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여기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상현상과 해류도 발생시키고 풍화와 침식작용도 일으켜줘요. 광합성도 하게 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지, 태양 에너지가. 자,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에 이게 방사성 원소들이 이제 붕괴되는 거야. 옆에 보시면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한 원자 핵이 스스로 붕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사선이 반출되는 건데 이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가지고 온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철이나 니켈 같은 안정한 원소로 구성되는 핵에서는 방사선 붕소의 붕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선 붕괴열 때문에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이고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도 일으켜주는 거죠. 그리고 외핵 운동에 의해 가지고 지구 자기장 형성하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속하고요. 자,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예요. 밀물 썰물. 그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자,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았다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 에너지가 99.985%야.
뭐 거의 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0.013%, 조력 에너지 0.002%. 자, 요거 밑줄 쳐. 태양, 지구 내부의 조력, 요거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전환이 안 돼, 얘네들은. 오케이? 독립적이라고 보셔야 돼. 서로 전환이 안 돼. 자, 에너지는 각권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등해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이거 평형을 이루어주는 게 누구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자연상에 태풍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그 저위도에서 발생하잖아. 그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위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강한 상승기를 받아서 태풍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고, 육지에 상륙하면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소멸이 일어나요, 태풍은. 자, 그럼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첫 번째, 물의 순환인데, 자, 체크. 에너지원은.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물의 순환에 의해서 각 권들 사이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각 권에서 얻는 물의 양과 잃는 양이 서로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 육지, 바다. 대기 보시게 되면은요, 얻는 양과 바다에서 증발되어 올라오는 수증기하고 육지에서 증발되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위에 올라왔다가 구름 만들어지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비가 되는 거지. 그럼 강수 현상으로 역시 또 382. 올라온 것도 얻는 것도 380인데 나가는 것도 380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얻은 양과 잃는 양이 같다는 얘기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야. 육지에서 물을 얻는 거는 강수에 의해서야. 그래서 96이 왔다고 치면은 증발되는 것과 바다로 가는 거 합쳐가지고 또 96이 나가고 있는 거죠. 바다도 강수, 비가 오는 거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320이면 증발이 또 320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원들 사이에서 잃는 양과 얻는 양이 서로 똑같아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이제 탄소 순환인데, 탄소 C죠, C.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환되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기권에 있을 때는 이런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 직권에서는 탄산, 칼슘, 화석 연료와 같은 형태. 자,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있는 형태고요.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생물에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탄소는 순환을 하게 되는데, 각권 사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나. 여기 지금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즉 화석연료는 직권이고 이산화탄소는 기권이잖아.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 요인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요거 있죠. 1번. 그 다음 호흡 요거 있죠. 생물의 호흡. 자, 그 다음 화산활동 있죠. 화산활동. 자, 그리고 7번에 방출.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즉 그 탄소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기 중에서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게 광합성이나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예.
근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계속 변환되고 있어도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탄소가 어디 딴 데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탄소량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얘기를 하지.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이 용해 과정을 하는 것도 줄어들게 돼. 이거야. 우리 따뜻한 물에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 그러면 물에 잘 못 녹아 들어가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더더군다나 또 증가하겠지. 악순환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질소야, 질소. 자,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그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 삼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 잘 결합을 하려고 하질 않아. 근데 어떨 때 그 뿌리옥 박테리아라 같은 이런 세균을 통해서 질소가 질산 이온 형태로 바뀌어요. 이온 형태로 바뀌었으면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서 또 질소가 돼서 기체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소도 역시 순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는 지구 시스템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간 활동이나 환경 오염에 의해 가지고서는 인간 때문에 지구 시스템 균형이 깨지고 있죠. 근데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 자, 1번은 뭐가 될까? 그렇지, 태양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 2번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주는 거야. 에너지 평형. 자, 물순환의 근원 에너지는 뭐다? 물순환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자,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에 있고 석회암 형태로 직권에 있어. 그럼 수권에는 탄산 이온 형태로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일단 6번까지 먼저 좀 해볼까? 자, 채점하자. 1번에 지구 내부 에너지, 2번에 적어진다 저위도 고위도, 3번에는 태양 에너지 36 단위, 4번에는 니은 디귿 기억 리을, 5번에 기억 디귿 리을, 6번에 OX. 어려운 거 없어? 뒤에 거 문제 좀 쫙 다 해봐. 143쪽까지? 아니다, 넌 145쪽까지 해야 되겠다. 145쪽까지 싹 다 해보자. 145쪽까지 실력 탄탄까지 실력업까지 해주세요. 오케이, 1번부터 채점하자. 16번까지만. 1번에 2번, 2번에 3, 3번에 기억, 4번에 5, 5번에 5, 6번에 4. 여기서 질문. 오케이. 7번에 1,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4, 11번에 3, 12번에 3. 여기서 질문. 자,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4, 16번에 5. 여기서 질문. 14, 16? 14번에 태풍을 발생시키는 근원 에너지는 그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태풍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저희도에서. 그래서 수권하고 그 다음에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맞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되어 가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이야.
16번에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에는 생물권에서 탄소는 주로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지. 그래서 틀렸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는 건 기권이지. A과정 어디 있니? 화석연료 연소잖아요.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잖아. 직권과 기권 사이의 일이지. A와 이 과정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여 일어난다. A 어딨니? A는 화석연료 연소잖아요. 그죠? E는 화산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하지만 A는 사람이 캐가지고 하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야. 그지? 태우는 거니까. 자, 4번에 탄소는 B 과정에서 B 과정이 어딨니? 광합성하잖아. 광합성하면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유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탄산이온은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탄산이온 형태가 되는 거고. C 과정에서는 그치 C 과정이 탄산이온 형태가 되는 거지. A, D, E 과정은 대기 중에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A 뭐야? 연소. 그 다음 D는 방출, E는 화산.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탄소가 들어가는 애들은 이산화탄소 증가를 탄소량을 대기 중에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대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지? 그럼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면 온난화가 촉진되는 거고. 그 얘기야. 됐어? 오케이.